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지진이 많아진 것 같다고 부쩍 느끼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체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지진이 빈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2년도요? 또 우리 경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2011년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지진.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했던 때가 딱 그때 아닌가요? 네. 동일본 대지진. 지진 해일 막 와서 원전 무너지고 막 그때가 그랬을 때. 그때구나. 맞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아. 일본 열도에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거든요.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엄청난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에서도 급격하게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지진 발생 표를 한번 볼까요? 네. 2011년도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조금이 아니라 확 네. 는 것 같은데. 네. 해당 시기를 겪으면서 지진 발생 빈도가 매우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의 응력 환경을 크게 바꿨다는 의미가 되고 그 결과로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한반도에 무슨 응력 환경을 바꿔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뜻인가요? 사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실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실험입니까? 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실험 도구가 있는데요. 네. 실험 도구요? 네,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주. 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깜짝 놀라셨죠. 이것만 있으면 실험이 가능하신 겁니까? 그럼요. 자, 우리가 일본 열도 앞에서 판과 판이 충돌하면 응력이라고 하는 힘이 한반도까지 꾸준히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내에 있는 지각은 그 힘을 받고 점점 힘을 누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각 내에 있는 땅은 그 힘을 받아 점점 변형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땅은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변형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땅은 이 힘을 꾸준히 견디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다가 땅이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이 될 때 네. 바로 부서지게 되고 이때 이것이 바로 단층이 발생한다고 하고 지진이 발생한 현상입니다. 방금 소리로 들으셨던 딱 하는 소리가 바로 지진파가 발생하는 원리와 똑같은데요. 이게 부서지는 그 순간 딱 소리와 같은 그런 파가 발생하게 되고요. 땅속을 타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지진파가 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였어요, 선생님.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응력이라는 게 왜 힘을 줄 때 이렇게 하잖아. 야, 내가 저게 그를 칠까 말까 고민을 한참 했는데. 잠깐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진짜 오늘 캐릭터들 너무 겹치니까 또 생각하셨어요? 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응력 사실 아까 생각했는데 약간씩 겹치네요. 땅이 받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예, 그 응력이 곧 나간다. 스트레스입니다. 나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그게 바로 응력 그 받아, 일입니다. 이거구나. 예, 나 응력 힘 받는다. 받는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응력 받는다. 예, 응력 환경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층에 힘이 쌓여야 되는데요. 이 땅이 견딜 수 없는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땅이 부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데요. 네. 이 응력 환경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지진 발생 빈도와 횟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횟수도 사실 문제지만 뭔가 좀 지진 자체가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일회성으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단발성에 그쳤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발생한 지진들은 군발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올해 보는 동해시 앞바다 지진도 바로 그런 군발형 지진입니다. 이런 군발 지진들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밀집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밀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발생한 지진들인데 이런 지진들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에서 급증했다는 거죠. 이 동해 앞바다 지진을 보시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요 지진만 뽑아냈는데도 한 17차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가깝긴 하지 일본이 우리나라랑 이제 붙어 있는 나라긴 한데 동일본이면 그래도 저 지도 저 끝머리인데 한참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여파가 이렇게 옵니까? 네, 일본 열도 앞바다에서 태평양파라고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이런 에너지가 쌓이는데 이 에너지가 천천히 한반도에도 전달이 되고 한반도 내 지각에도 천천히 쌓입니다. 그리고 이 쌓이는 응력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는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땅이 부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한반도는 동쪽과 서쪽이 끌려간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지진 후에 다시 회복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 국토가 3cm가 넓어졌고요. 이 3cm가 늘어나는 효과가 땅속에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응력의 한계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 전에 100이라는 힘이 쌓여야지만 지진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면 동일본 대지진 후에는 90이라는 힘만 쌓여도 지진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바뀐 거죠. 얇아진 건 같은 건가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 안에 견고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 견고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기존에 채 100은 되지 않았지만 90이 넘었던 많은 지역에서 일시에 이 커트라인이 낮아지게 되니까 지진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응력이 어떻게 지진을 유발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컵에는 물이 거의 바닥 부분에 놓여 있고요. 다른 한 컵은 상당히 많이 찬 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컵에 우리가 물을 붓게 된다면 한 컵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양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빈 컵, 거의 빈 컵에다가 따르게 되면 넘치지 않고 컵에 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주 상당히 찬 곳은 같은 양의 물을 붓게 되면 넘칠 것 같은데요? 너무 당연한 실험을 하고 계신 선생님. 네, 정말 놀랍게도 실제로도 넘칩니다. 자, 이게 이런 간단한 실험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주변에서 응력이 쌓이게 될 때 지진이 유발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어떤 곳은 애초에 쌓인 힘이 적게 쌓여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힘이 꾸준히 누적되다 보면 적게 쌓인 곳에 그 응력이 추가가 되더라도 이곳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응력이 애초에 많이 쌓였던 곳은 이렇게 응력이 추가가 되게 되면 바로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